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 경마 예상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차피 이 무더운 날씨는 지나갑니다. 가을이 오죠. 누가 어떻게 잘 버티느냐 싸움입니다. 잘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자, 이번 주도 힘내서 잘 버티면서 이겨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 휴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마무리가 됐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식 사이트에 등록된 제 적중 기록인데 복승 기준입니다. 복승 기준. 복승식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제 3복승을 포함하면은 더 꽉 차겠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칸을. 복승 기준으로만 적중을 한 내역입니다. 상당히 다양하죠. 고배당부터 시작해서 저배당까지 중배당 할 거 없이 수많은 적중들을 7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큰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거 90배짜리 그리고 150배짜리. 자, 보통 일반적인 예상가들은 이런 거 1년에 한 번 적중하기도 어려운 건데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배당 복병마들과 함께 적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소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적중 분명히 더 할 수 있었는데 1, 2% 부족한 그런 막권 조합이 아쉬운 경주가 상당히 좀 많았죠. 자, 휴장 이후에 이제 8월 정상적인 경마가 추석 전까지 시행이 됩니다. 준비 잘하고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 경마는 이상영 조교사가 400승을 딱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1승을 앞두고 있어요. 1승만 하면 400승. 뭔가 이제 타이틀이 걸려있는 그런 마방들은 인기마들이 좀 부러지는 경우가 다수죠. 쉽게 넘어가는 마방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방은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상영 조교사는 이번에 어떤 말로 이번 주에 400승을 할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길지 지켜보겠고요. 어쨌든 폭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부산 지역에 비가 안 옴으로써 함수일 2% 바짝 말라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경마는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과연 주로가 이제 또 가볍게 될지 무겁게 진행이 될지 현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금요 경마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첫째 주 경마 주간 부산 경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자 이벤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 토, 일 3일간 이 금액으로 서울, 제주, 부산 모든 경주 추천 경주 포함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금요일 첫 경주 전까지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부산 경마 1경주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1200m 11마리가 출전하는 국산 6등급의 2세마들의 경주입니다. 괜찮은 망아지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번마 토빈드란 마필에 좀 더 주목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자, 1번마 라벤더 클라운은 중속도 좋고 힘도 있어요. 근데 안쪽에서의 포지션이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모래에 대한 반응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쪽 포지션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라벤더 크라운한테는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점. 자, 3번마 게임 메이커입니다. 데뷔전을 치렀죠. 그리고 분명히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에서의 경쟁력은 더 있을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1000m 9번 게이트에서의 불리한 전개. 그럼에도 끝걸음이 좀 살아 있었던 모습인데 2주 만에 출전이라는 거 지금 폭염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아쉬웠는지 1200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자,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과연 2주 만에 출전이 게임 메이커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저는 뛰어봐야 좀 알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써니 와일드는 훈련이 너무나도 좋죠. 확실히 이 문현철 마방의 이 말들의 자원은 좀 좋은 것 같고 마방의 관리 능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능력 검사 때 기록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모습 속에서 길게 잘 가는 모습이고 3군짜리하고 병합 훈련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은 그런 탄력. 일단 준비 과정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11번 오아시스 엔젤은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데뷔전을 치렀던 모습입니다. 어쨌든 앞선 전략을 선택할 거고 외곽에서 얼만큼 편하게 선두권 전개가 가능하냐의 그런 싸움이거든요. 제가 이런 좋은 말들을 뒤로 하고 4번 토빈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능검 때 솔직히 포화주로에서 037 6이기 때문에 기록으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신뢰가는 그런 기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체크를 드리는 이유는 이 말에 대한 그 미세한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망아지기를. 근데 이 능검 때 이 최은경 기수가 이 말에 대한 확신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서 그 포화주로에서의 모래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이 최은경 기수한테 이 능검 때의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라 민장기 조교사가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민장기 조교사도 그게 보입니다. 이 말에 대한 확신이 보였어요. 저는 정말 모래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그걸 꾹 누르면서 자, 마피를 참아가면서 뭔가 다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음 속에서 길게 잘 가는 상황이고 훈련 때 모습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토빈드란 마필 바로 다실바를 올려놓고 이번 데뷔전을 준비하는데 앞으로의 이 저 잠재력, 저는 지금 이 망아지가 이 부마로 보면은 지금 데뷔한 말이 한두 마리뿐이 없을 거고 7천만 원짜리 고가의 이거를 들여왔다라는 건데 분명히 저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뷔전부터 저는 사보마 토빈드란 마필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체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입니다. 1300m 총 11마리 접전 구도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마들이 좀 주로 선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 중에서도 3번 오아시스 킹덤에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크게 변수가 일어날 만한 경주는 아니에요. 자, 외곽의 로지스트킨이라든지 10번마 아트트리, 자, 그리고 8번마 판타스틱 원. 복병권이라면은 8번 판타스틱 원 정도가 이제 복병권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이제 3선을 돌면서 3선 외곽을 돌면서 그 초반에 그러니까 그 3선 외곽을 도는 상황 속에서 윤영석 기수의 뭔가 차분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윤영석 기수보다는 좀 더 나은 이제 박재희 기수의 안장이고 또 3번 게이트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작전 자체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선행이겠죠. 당연히 선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선행으로 레이스를 뭐 끌고 간다라면은 지난번 1400까지 뛰어봤던 모습, 거리를 줄인 1300에서의 지구력 충분히 저는 뭐 앞서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외곽의 9번만 이제 로지스트킨은 같은 선행이에요. 이제 로지스트킨 같은 경우에 이제 늘어난 거리에서의 외곽 선행이고 또 거기 앞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아시스 킹덤이란 선두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로지스트킨은. 그리고 10번만 아트트리도 지난번에 이제 오랜 공백을 딛고 서성훈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직선에서의 탄력은 아무리 이제 공백이 있어도 조금은 헛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이 조금 둔하게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트리는 내일 체중도 좀 빼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기마들 사이에서의 안정적인 전력은 3번마 오아시스 킹덤이 그 중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은 8번마 판타스틱 위어1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정말 자리 잡다가 이 한마디로 볼장 다 봤죠. 자, 6월 달에 이제 공백을 딛고 이제 복귀를 하면서 말이 계속 좋아지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말이 가벼워지면서 지난번에 어느 정도 좀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성황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외곽에서의 전개에 대한 기승술이 좀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힘안배가 조금 부족했던 이 판타스틱 원의 모습이라서, 자, 이번에 이 최시대 기수 좀 노련미가 있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스러운 앞에 말들을 좀 보내놓고 여유 있게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한번 역전을 노려볼 만한 마필 8번 판타스틱 원을 복병권에서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의 1600m입니다. 자, 11마리 접전 구도. 정말 변마급의 말들이죠. 한 마리도 능력마가 없는데 지금 그냥 한 마리만 보이는 거는 9번 럭셔리 초이스라는 마필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의 뭐 능력이 뭐 장점보다는 뭐 단점이 더 많은 그런 마필들이죠. 물론 9번만 럭셔리 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9번 럭셔리 초이스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이유는 일단 말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미세하지만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좋아지진 않아요. 워낙 말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순간 신장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미세하게나마 경주를 뛰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눈에 띈다라는 거고, 또 부산에서 김성현 기수가 취입으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김성현 기수가 서울 경마장에서는 뭐 주로가 짧아서 어떻게 보면 김성현 기수의 장점을 재발견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아마 김성현 기수는 부산에 만약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기승을 해야 된다라면은 저는 그걸 또 선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김성현 기수가 이런 부분을 잘 살리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본인의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부산 경마장에서 적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럭셔리 초이스의 취입 능력을 김성현 기수가 이번에는 좀 더 끌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 거기에 거리를 확 늘렸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취입마들한테. 근데 이 말에 뛰는 지세를 보면은 몇 킬로짜리입니까? 540kg짜리예요. 540kg짜리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스태미나에 대한 부분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편한 주폭으로 초반에 조금 늦게 따라가지만 편하게 주폭으로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몰아쓰는 그 힘을 발휘해 준다라면은 9번마 이 럭셔리 초이스의 자 이변 변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입니다. 1200m 11마리 접전입니다. 자, 레인키를 일단 체크는 해놓을게요. 9번. 근데 여기 희망타요랑 이지스카라운의 이 강의 구도가 나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6번 희망타요가 지난번 외곽에서 좀 고전을 했죠. 그 전에 9번 게이트에서도 아쉬운 결과였고, 근데 이번에 6번 게이트입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빠른 말이 안쪽에 특별하게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빠른 말이. 그러니까 희망타요가 앞에 가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힘을 안 쓰고 선두권 공략을 할 수 있는 희망타요고, 7번마 이지스크라운도 마찬가지죠. 이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지 다른 거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라는 거. 자, 거기에 다실바와 서승훈의 2강 싸움. 충분히 6번, 7번으로 그냥 앞선 그냥 줄서기로 끝나도 할 말은 없다. 근데 항상 경마에는 이 변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그 변수 속에서 그 틈새 공략을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면은 9번말 레인키드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다 최적으로 탄 것도 맞아요. 지난번에도 안쪽에서 최적으로 탔지만 지난번엔 거의 1년 만에 출전이고,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 간격으로 탄탄한 준비 속에서 이 편성을 잘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희망 타이어와 이지스 크라운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말들에서는 레인킨이 가장 으뜸입니다. 그리고 준비도 잘 돼 있고요. 결국에 두 마리가 이 어깨 싸움에서의 자존심 대결에서의 좀 무리한 전개를 하느냐, 아니면 편하게 서로 나 1등 너 2등, 아니면 나 1등 너 2등, 이런 어느 정도의 이 속으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타느냐. 그렇지 않고 강한 말들 두 마리가 부딪혀 버리면은, 그죠? 어린 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틈새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틈새를 공략해 볼 만한 마필은 이 레인킨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9번 레인킨이 이번 경주에 한번 충분히 능력상으로 도전해 볼 만한, 자력으로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만큼 9번 레인킨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 5군이고요. 1300m 레이스 11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세마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죠. 근데 이세말들의 능력이 뭐 압도적인 이세말들의 능력이 없어서, 과연 이번에 망아지 시즌을 거친 이세말들이 상위군에 올라갔을 때 어떤 활약을 해줄지는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이 망아지 시장이, 이세마 망아지 시장이, 여러분들도 이 경매를 보셔서 알겠지만 활발하지가 않고 조금 침체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주들도 그렇게 좋은 말을 사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은 말을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이 좀 침체돼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 번의 준우승, 아니 우승과 준우승, 복승률 100%로 5등급에 올라온 앞마리 과감히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런 인기마들이 외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 측면에서도 자 1번이 뭐 좋은 상황이죠.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좀 운이 따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는 뭐 전개로 보더라도 최근에 상승세를 좀 이어갈 만한 그런 마필이고, 자 큰 패스트는 조인권 기수가 지금 처음 타는 상황인데 1300거리라는 점, 그죠? 불빛 영마는 최근이 이게 전부입니다. 최근이 좀 전부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또 앞마리인데 55kg에 400 초반에 몸짐을 갖고 있는 좀 왜소한 체구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최근의 걸음도 어느 정도는 다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이 이 체격 조건에서 오는 그런 한계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외곽에 이제 두 마리가 얼마큼 이제 외곽에서 이제 전개를 잘 끌어내느냐의 싸움인데, 이제 퓨어 마리는 추입이죠. 한 발. 추입으로 추운 경기수의 한 발. 닥터 챔프는 선행이죠. 선행. 티핑 포인트가 앞선 가면은 닥터 챔프가 옆에서 이제 56kg 부담 중량으로 버티는 싸움이고요. 자, 외곽 리플즈 마린도 강등 이후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추입 마필이고, 결국에 이제 티핑 포인트가 앞선을 정리하면서 당당하게 레이스를 끌고 가면은 닥터 챔프가 그 상황에서 버티면은 1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못 버티면은 퓨어 마린과 리플즈 마린한테 추입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순한 경주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국산 5군입니다. 1400m. 11마리가 접전 구도로 펼쳐지는 자 경주. 자, 오늘은 이제 메인 추천 경주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관심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이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지금 딱 출전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상형 조교사가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뭐라 그랬습니까? 400승을
단 1승을 남겨놓고 있죠. 399승입니다 현재. 만약에 이제 400승을 한다라면은 아마 이상형 조교사는 이 파초의 꿈이란 마필을 갖고 400승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그 근접해 있는 마필이 이 7번 파초의 꿈이라는 것도 알 겁니다. 지난번 경주도 나름대로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죠. 근데 육군에서 여유 있는 걸음인데,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6등급의 이제 망아지들이 작년부터 뭐 지금 3세 말들 아닙니까 이거는? 그게 좋은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유를 부렸다라는 점인데, 자 이번에 편성이 여러분들 강합니다. 약한 편성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제대로 뭐가 된다? 맞짱이 되는 거예요. 맞짱이 이게 맞습니까? 예,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제대로 된 이제 상대들을 만난 거거든요. 그 상대 속에서 과연 직전에 여유 있었던 나름 이 말이 얼만큼 좋은 능력을 보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브라운 초코도 3전 3승을 했던 인디 타이거에 정말로 상대를 하면서 나름대로 끈끈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번에 57인데 12주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12주 텀을 두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지금 중요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번만 브라운 초코와 이제 파초의 꿈에 집중이 돼 있을 때 저는 다른 말에 정말 눈에 띄게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조건에 그런 준비를 잘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노려보고 싶다. 노려보고 싶다. 그것도 이제 메인이라는 추천 경주로. 그래서 체크를 한 거고요. 자, 재밌는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800m 11마리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7번마 바벨모모가 이거는 이제 선행을 그냥 이거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 중량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해서라도 뒤에 말들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뭉치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거는 오버페이스를 해서라도 저는 선행으로 버티기를 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어쨌든 거리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건 신스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적거리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장거리를 소화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또 직전에 1600까지 무리 없는 그런 운영을 하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엔 그때는 코너 2개짜리고 이번 코너 4개짜리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코너를 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드잉은 바벨모모가 쏘고 가는 레이스에서 57을 달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코너, 3코너부터 자 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죠. 전개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닥터 캐리. 닥터 캐리는 지난번에 56을 딱 달아버리니까 부담 중량이 딱 무겁네라는 거를 직전 걸음에서 느꼈죠. 그리고 대상경주는 출전했지만 막상 대상경주에서 득이 없었던 월드 댄서캣. 이거를 그냥 대상경주 출신이라 해서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바라볼 것이냐. 지난주 휴장 전에 우리가 관악산 뭐였죠? 대상경주 나갔다가 인기 1위로 팔렸던 그 말이 그냥 맥없이 무너졌잖아요. 황금어장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결국에 대상경주 출신이라고 해서 다 능력이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난번에 조인권 기수가 약간 부담 중량을 의식하면서 자 레이스를 너무 루즈하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들이 뭉치면서 한 템포 빠르게 다 넘어가 버렸죠. 이 바벨모모를. 단순한 선행마기 때문에 다른 말들이 그냥 넘어가는 순간에 바벨모모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은 소드잉한테는 4마신을 줬지만 그의 이제 생각보다 너무 잘 버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마음 먹고 저 송경민 기수가 작전은 그냥 온리 선행이에요. 온리 선행. 그것만 바라보면서 3코너 4코너 내리막에서 좀 더 마피를 제어하지 않고 놔주는 그런 레이스 기승으로 좀 마피를 그냥 가는 대로만 놔준다라면은 그냥 이거는 편하게 좀 버틸지 않을까
하는 순간 이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 바벨모모에 대한 선행, 이번에 기대치가 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죠. 혼합 4등급에 1400m 11마리 접전. 오늘은 이제 마지막 메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1번마 오아시스형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좀 있는 경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스마트 샤말이 지난번에 좀 변화를 좀 보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최근에 걸음이 좀 살아났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자, 리치트리는 확실히 안쪽보다는 외곽이 더 좋은 그런 마필인 것 같아요. 좀 흐름대로만 외곽에서 넘어가면 되는 마필이고, 차밍 스텔라는 초반 그리고 중속 이런 게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추임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거기 이제 하늘 신화, 요거는 이제 좀 너무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이라서 복승보다는 좀 3복승에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리치트리와 이제 스마트 샤말의 앞선인데, 여기서 오아시스형의 독보적인 선행이라는 거. 지난번 경주는 윤영석 기수의 레이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5월 달에는 1200이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의 스피드로 선행까지 성공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 1400 경주에서는 분명히 1번 게이트에 선행을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스타트 능력이 떨어지는 윤영석 기수가 초반에 그냥 좀 더 무리해서라도 선행을 갔으면 나름대로 갈 것 같기도 했는데 중간에 약간 멈칫하는 그런 좀 아쉬운 그런 판단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방에서는 누굽니까? 이동화 기수 안쪽에서 그냥 스타트 능력이 좋은 상황에서 힘으로 민다라면은, 특히 부산주로에서는 독보적인 선행으로 이번에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힘이 좋아요, 이 말필 자체가. 워낙 파워가 좋은 말이라서 오히려 이제 그 선행으로 리치트리라든지 스마트 샤말이 따라가기 좀 급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오히려 갇힌다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오히려 밀고 레이스를 끌고 간다라는 그런 판단이 저는 더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마지막 8경주의 이 주인공으로 1번마 오아시스형을 좀 더 주목하면서, 자, 메인이라는 추천 경주로 부산 경마 금요일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총 8개 경주를 모두 다 풀어봤고, 어쨌든 폭염이 이어지는 그런 경마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지치는데 말들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많이 지치겠죠. 그 지침을 잘 파악하고 또 주로의 흐름도 잘 파악하면서 그때그때 현장에서의 좀 유연함으로 좀 대처하면서 휴장 이후에 8월 첫 주 경마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